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네,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국가직 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아마 마무리 정리에 매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는 팁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유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당황을 하게 되죠. 그죠?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수능 시험을 이제 2번 정도 쳤었는데 재수를 했거든요. 근데 2번 다 이제 속된 말로 망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모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멘붕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시험은 뭐 보지 않아도 좀 잘 못 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1교시에서는 좀 시험을 많이 못 쳤었거든요. 국어 시험이었었는데 나머지 시험을 제가 포기하고 나니까 그냥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,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의 공부를 가장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시험장에서의 프로토콜, 즉 행동 지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꼭 하셔야 되는 어떤 마인드랄까 마음가짐,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만들면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 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.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순서대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느냐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무조건 쉬운 것부터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쭉 서칭해 보는 게 중요해요. 물론 뭐 국가직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데 내가 그 시간 내에 그 짓을 할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뭐 20초든 1분이든 투자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. 처음에 시작해서 일단 모르는 문제만 크게 동그라미 치고 빠르게 넘어가시고 이게 한 2,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. 진짜 빠르게 서치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어려웠던 거 있죠. 어떤 특정한 낱말만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려시대의 문화생활 내가 평소에 좀 약한 부분이고 암기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고려, 문화 이런 말만 나와도 내가 순간적인 약한 약패닉에 빠지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처음부터 그냥 조금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.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직렬의 시험이 커트가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한번 꼭 계산을 해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렬은 총 3개쯤 틀리면 합격한다 이랬을 때는 안정권으로는 2개까지는 버려도 그냥 합격을 한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. 문제를 풀다가 진짜 나는 사실 이 한 문제만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 한 문제에서 패닉에 빠져서 사실은 원래 틀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다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을 일단 계산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전년도, 그 전년도, 그 앞년도까지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직렬은 몇 개 선을 맞추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버려도 되는 문제라면 동그라미 친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총 4개를 동그라미를 쳤어요. 근데 이 우리 직렬은 3개까지만 틀리면 합격이다. 이렇게 하면은 한 문제는 목숨 걸고 풀고 그 중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문제 3개는 버려도 되겠죠. 얘는 나의 당락과 관계가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조금 바탕이 돼야 돼요.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이성이 좀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때를 위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 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우리는 사고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죠.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나요? 치밀하게 그리고 미리 내가 이 사고를 반복해보고 나에게 머릿속에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사고와 생각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생각과 사고로부터 감정이 나온다. 나의 두려움 또는 패닉이라는 어떤 감정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과 내 사고를 잘 통제하면 그 패닉에 빠진 일을 줄일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버려도 되는 문제 개수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서치를 해서 버려야 될 것,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 내 당락과 관계없는 것들을 추려내서 걔들은 일종의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게 가장 좋아요. 저는 이 방식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여러분들은 원래 굉장히 품격이 높은 분들이에요. 진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덜 드시죠. 내가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고 정말 이 어떤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진짜 앞이 잘 안 보이는 암중무색의 상황에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원래 굉장히
한 집에서 사랑받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이 길을 들어오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시험을 그냥 포기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.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만 나와 같이 가치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가치를 보여줄 길이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평지에서도 과도한 평형심을 발휘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절벽 끝이라고 벼랑 끝으로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내 실력은 어차피 나의 어떤 멘탈로 인해서는 나빠지는 거 말고는 다 없어요. 제 실력을 보존하거나 안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과도한 부담감이 여러분 실력에 어떤 마이너스 작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실제 시험에서 내 생각, 나의 사고로부터 감정이 나온다. 이 중심적인 명제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윤기 변호사였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